글쓰기 기초 권우수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5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교재 제7강 성찰적 글쓰기 실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 생성과 개요 작성하기. 오늘은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할 내용들을 생성하고 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고민한 후에 이를 토대로 개요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습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무엇을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회상한 경험들 중에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전개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또 내용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개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짜는 방식에는 크게 전개적 구성법, 종합적 구성법이 있습니다. 전개적 구성법은 글을 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시간적 구성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대기적 구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공간적 구성은 사물의 배치 관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포괄식 구성, 열거식 구성이 있는데요. 포괄식 구성은 핵심 문장을 문단 앞부분에 배치하는 두괄식, 그리고 반대로 핵심 문장을 문단 뒷부분에 배치하는 미괄식, 그리고 두괄식과 미괄식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양괄식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거식 구성은 단일한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인데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구성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교재 예시 보겠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이유라는 중심 주제에서 많은 생각의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쓸 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쓸 것이며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개요라고 했죠. 이 개요를 도표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개요도라고 합니다. 교재 예시 볼게요.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부분은 소주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어떠한 내용을 서술할 것인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차에 해야 할 실습인데요. 이 개요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요를 작성하고 글의 내용을 전개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느낌, 경험 등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이를 전개 방법이라 하는데요. 시간적 선호 관계에 따라 동태적 전개와 정태적 전개로 먼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동태적 전개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죠. 또 시간적 선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정태적 전개 방법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는 설명, 논증, 서사, 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설명 혹은 논증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에 더 적합한 전개 방식이라 우리가 추후에 설득적 글쓰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서사, 묘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는 사건이나 행동의 전개 과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풀어쓰는 내용 전개 방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문제 해결 방법인데요. 서사는 시간과 움직임, 의미 이 세 가지를 꼭 갖추어야 합니다. 시간은 자연적 시간, 심리적 시간 등을 포함하는데요. 자연적 시간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심리적 시간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 중 움직임인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끝나는가 라는 물음에 의미 있는 답을 하며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미 있는 이라고 했죠.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사건과 함께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사란 시간, 움직임, 의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완전한 성격을 갖추게 됩니다. 서사문은 인과관계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때 중심 사건을 이끌어가는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때 갈등은 외적 갈등, 내적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묘사를 살펴볼게요. 묘사는 어떤 모습인가 또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며 이루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듯 내지는 그림 그리듯이라는 표현으로 배워왔을 텐데요. 이 묘사는 어느 한 대상의 요소나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분석이라는 전개 방식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모습이나 지배적 인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분석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묘사는 다시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 묘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주관적 묘사는 대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는 칼로 나누듯이 딱 구분되진 않고 혼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묘사는 관찰과 표현에 있어 글쓴이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같은 대상을 관찰하더라도 글쓴이에 따라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묘사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글의 생동감과 표현의 풍부함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생성과 개요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습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중심 소재에서 글에 표현할 내용들을 가지치듯 확장해보는 실습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더 깊은 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요 작성입니다. 글을 쓰기 전 여러분들이 처음, 중간, 끝 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 기획해 주세요. 그리고 소주제를 설정해서 각 단락별로 하나의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전개의 안정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개요의 경우 실제 본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 기획하는 것이므로 각 부분은 키워드나 구 혹은 짧은 문장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실습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초고를 쓰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초고 쓰기와 글 다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